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DDI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RP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철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산의 RPA 확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언택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DDI가 노력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들로부터 코로나 시대, 그리고 곧 이제 코로나가 종말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RPA 확산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확산 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94년에 두산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서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룹의 디지털 COE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 및 중국, 유럽, 미국의 글로벌 IT 거점을 구축하고 두산 계열사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국내외 7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두산 계열사뿐만 아니라 대외의 고객들에게도 IT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업무 시스템 운영, IT 인프라 운영,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은 쿠팡,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 대외 고객들에게도 석세스팩터, 컨커, 물론 RPA도 포함하고 아리바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외부 고객들을 중심으로 DDI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등 굽사 밖으로도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DDI에서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디지털을 접목할 버티컬 디지털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일하는 방식,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호리진탈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DT 전략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많은 DT 사업들에 대해 DDI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RPA는 두산그룹의 OE 경쟁력 확보, 그리고 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OE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두산그룹에서 초기에 발생한 RPA 캠페인 그리고 변화 관리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두산그룹에서 RPA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의 RPA 여정에 있어서 저희 팀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그룹의 SI 회사로서 RPA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하고 그룹의 RPA COE로서의 역할입니다. DDI가 두산 계열사들의 RPA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은 2019년도에 저희가 UiPath를 그룹 내 단일 RPA 솔루션으로 선정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국내외의 두산 계열사들의 RPA를 구현하고요. 이를 운영하는 업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에는 미국 지역의 두산 계열사에 RPA를 구현했고요. 2020년 4월에는 유럽 지역의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150여 개의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IT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비용 등 TCO 이슈는 RPA도 예외가 아닙니다. 투입 공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RPA를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입 비용을 산정을 하고 로봇을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책정하는 비용 체계를 저희가 대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입 초기에 캠페인을 통해서 임직원의 인지를 높이고 대상 업무 발굴을 가속화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RPA 홍보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RP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용 가능한 업무를 탐색하고 RPA를 확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싱킹 기반의 워크숍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저희 DDI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RPA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초기에 구상하였던 전체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이러한 전체 캠페인의 프레임워크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인지 과정을 거치고 개념 이해와 수용의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참여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임직원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포스터, 배너, 영상 등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탈의 게시물들을 통해서 RPA를 통해서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수용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그룹사 임직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RPA가 적용되었던 업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좀 더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캠페인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RPA 로봇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 캠페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고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많은 회사들의 RPA 캐릭터들은 로봇을 의인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저희의 프레임워크, 변화 관리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전략에 따라서 임직원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도록 로봇이 아닌 고양이 캐릭터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게 제일 왼쪽에 보이는 고양이 캐릭터고요. 저희가 이름을 디지캣이라는 디지털과 캣을 합쳐서 디지캣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캐릭터는 일을 특히 임직원의 일인 거죠. 임직원의 일을 처리해주는 장갑 낀 캐릭터로 구성을 했고 가운데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천지창조를 패러디해서 포스터 등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캠페인을 통해서 자동화할 자신의 업무를 제안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RPA 활용도를 집계내서 그걸 통계내서 파워피플이라는 랭킹으로 표현을 해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RPA 적용 업무, 가능 업무가 무엇인지 RPA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한번 실습해보고 정의해보는 디자인 싱킹 기반의 워크숍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캠페인에서 활용하고 임직원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사용할 만한 유스 케이스, 활용 케이스를 RPA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함으로써 임직원들이 RPA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 RPA for everyone과 RPA on demand를 모토로 두고 영문 번역 서비스와 회의 예약 서비스를 임직원들에게 오픈함으로써 RPA가 활용되는 사례를 임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영문 PDF 파일을 사람이 로봇에게 보내면 로봇은 이 영문 PDF 파일을 열어서 이를 번역해서 다시 워드 문서로 변환해서 사람에게 회신하여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영문 번역 서비스를 하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자, 우리 임직원과 로봇 간의 인터액션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자 일정 확인 및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을 RPA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3-4명과 함께 공통적으로 비는 시간을 알아보고
그 공통적으로 비는 시간 중에서도 가능한 한 회의실을 또 예약하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착안되었고요. RPA로서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산그룹의 RPA는요, 점차 확대가 돼가지고 국내 및 전 세계에서 구축, 운영, 확산돼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보시는 현황 중에서 미국, 유럽, 한국은 저희 한국에서 구축을 했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언어상의 약간 특이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중국에 있는 중국 법인에서 전담 인력을 두고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RPA를 구축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유럽 지역에 있는 계열사의 RPA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모임은 2019년도에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글로벌 RPA 워크숍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체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온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체코에서 모여서 RPA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그게 이제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그림들입니다. 이때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DDI가 구현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RPA로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동영상과 함께 보여줬었고,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돼서 EMEA의 RPA 운영을 DDI가 인수해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의 첫 번째 단계로 당시 아일랜드에 있었던 계열사의 RPA 팀을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그게 상단에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저희의 당시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때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운영 인수를 현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벌어졌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운영 인수 인계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기간은 뭐 두세 배가, 세네 배가 더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20년도 5월에 하단 가운데에서 보이신 것처럼 DDI가 운영을 개시해서 트랜지션 어나운스먼트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 업무를 인수를 하면서 매월 하단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성 리포트를 저희가 월간으로 매월 제공을 유럽 계열사에 있는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는 이 계열사의 경우에는 신규 개발을 보통 저희의 다른 계열사나 다른 회사처럼 어떠한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개발하는 몇 개월 기간의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RPA 담당자들이 운영의 일상 속에서 현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기되는 자동화 후보들을 파이프라인으로 기록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요.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자동화 후보들을 하나씩 자동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저희는 여기서는 데브옵스 운영 서비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산을 지속하던 두산그룹의 RPA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게 됩니다. RPA 확산과 프로젝트 등의 진행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업무의 발굴 단계, 즉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서 업무를 발굴할 때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동화 업무의 발굴은 아직 RPA가 무엇인지 모르는 현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함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이 설명회에서 RPA의 기본 개념 및 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 적용되었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자기 자신의 업무 중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를 후보로 하고 이를 자동화 평가 툴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정하는 우선순위를 4분면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현업들을 한 장소에서 모아서 설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아예 집합, 오프라인 집합 회의가 금지된 적도 있고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정해놓는, 그런 소수까지만 정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소수까지만 가능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설명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그룹 내의 그 어떠한 사례, RPA가 적용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착수 이후에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두산 계열사의 RPA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만 두 번의 출장을 미국에 갔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저희의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원격지에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분석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석과 설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원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와 같은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지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또 보완한 부분들에서 온라인 회의를 다시 하게 되고 혹은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했지만 이 시차가 미국과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 상세한 부분의 개발이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 이런 부분들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출장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2019년도에 있었던 두 번의 출장이 북미 계열사의 RPA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만 출장비 등을 고려해 보면은 과연 이게 비용 효율적이었냐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0년도 1월부터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직접 해외 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현업이 원하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영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유럽에 위치한 두산 계열사의 운영을 저희 DDI 본사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이 운영기관을 유럽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운영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인해서 이렇게 현지에서 진행하려던 운영 인수 계획은 착수되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용에 관한 겁니다. 착수 이전에 흔히 발생되는 대가의 협의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DDI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두산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SI 회사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DDI는 또한 두산그룹 이외의 회사에서도 RPA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더 확산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내부 혹은 그 그룹 외부의 회사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호 간의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 따른 대가 산정 그런 거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가 산정에 대한 협의 시에는 투입 공수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이견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협의의 진행이 온라인 툴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협의는 저희가 대면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대면 미팅의 기회는 줄어들고 온라인 미팅하고 서류를 통한 합의나 협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발굴에 있어서 그룹 내 사례를 오프라인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려워졌다. 사례 설명이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격지에서 분석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대가를 협의를 위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갖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비효율적이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RPA를 적용할 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적용된 사례에 대한 요청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 또 임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PA 사례를 모아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룹 내에서 적용된 RPA 업무를 모으고 정리했고요. 동영상 제작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인풋 대비 효과성의 측면에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포맷을 통일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및 설계를 원격지에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계열사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RPA가 해야 되는 일을 문서를 현업이 한 땀 한 땀 적어서 작성해서 주었습니다만 이를 이해하고 저희가 이해하고 RPA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문서만으로 저희가 자동화를 해나가기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때 마침 UiPath에서 태스크 캡처라는 툴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손쉽게 현업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신규 과금제, 부킹형 과금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신규 과금제에 대한 도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PA 구축과 운영 시에 계속되는 상호 간의 협의를 최소화하고 단일화된 공통의 과금 체계를 통해서 RPA 구축의 과금과 운영 체계를 손쉽게 고객과 의사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하기가 직관적이고 쉽고 단순한 형태의 이 과금 체계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RPA 개발하는 거, RPA 구축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당 비용으로 단순화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0만 원이라면 두 개에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단화하게 한 것이죠. 더 이상 고급이 1멤버스가 들고 초급이 몇 멤버스가 들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RPA 구축 하나당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비는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했고요. 이 비용 내에서는 라이센스, 인프라 서버, 그리고 운영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언택트 시대에 대응했던 RPA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현된 저희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한 채널의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와 같이 웹사이트를 워드프레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특별히 웹사이트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저희 팀원이 이 웹사이트를 RPA 전문가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유스케이스 사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러한 유스케이스 사이트는 상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낸스 어카운팅부터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큐어먼트까지 보이시는 것처럼 밸류 체인 기반으로 8개를 우선 나누어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밸류 체인을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업무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이 담겨있는 적용 업무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아래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상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세 내용은 업무 소개, 적용 효과, 프로세스들을 포함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이고 이 업무의 프로세스 및 해당되는 시스템들을 표기해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RPA로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적용 효과를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포함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룹 내의 임직원들이 별다른 오프라인 미팅의 요청이나 설명회를 통하지 않고도 자동화된 업무의 사례를 밸류 체인별로 직접 자신이 조회를 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RPA 적용 가능한 업무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출을 저희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변화는 저희가 그 RPA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구축, 효율적인 구축, 그리고 운영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RPA 구축을 위한 대면 미팅은 제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창원 및 뭐 여러 군데 지방 사업장이 있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지방의 유럽 등의 해외에 많은 그 구축은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데, 실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많이 어려운 상태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고객의 자동화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접수되지만 이를 원격지에서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UiPath에서 태스크 캡처라는 툴을 발표를 했고요. 이 툴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툴이 태스크 캡처가 스크린샷을 생성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게 하단에 보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린샷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DDI 팀은 보다 더 직관적으로 현업의 요구사항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아웃풋이 정적인 문서, 즉 캡처된 화면을 위주로 하는 생성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러한 태스크 캡처에 추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를 이용을 해서 팀스의 녹화 기능을 덧붙여가지고 이러한 설명에 음성이 포함된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구축 시에 필요한 현업의 요구사항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도록 해봤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당면했던 문제는 시차로 인한 대응이었습니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시차의 이슈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저희보다 7에서 8시간이 늦고요. 미국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늦게 됩니다. 이러한 시차의 문제를 저희는 첫 번째 현업 완결형 업무 대응, 여기서는 완결한 업무 템플릿을 제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함으로써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RPA가 실패하는 경우라도 현업이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템플릿을 구성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오른쪽 하단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현업이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이 엑셀 파일이고요. 엑셀 파일에 첫 번째 시트에 기술을 해놓고 RPA가 실패하는 경우라도 이를 현업이 로봇이 현업에게 전달을 해주고 현업이 이를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현업이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지역에 있는 계열사에서 현업 담당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마침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6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함으로써 실제로 사실 어려운 부분의 이슈들은 이 시티즌 디벨로퍼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선의 대응은 가능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차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에서 그러한 임팩트가 있었을 건데요. RPA를 도입하려는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비용적인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3건 정도의 RPA 업무만 도입해 보려고 해도 우선 첫 번째로 누군가의 요청해서 견적하고 계약하고 이러한 복잡한 계약까지 이르기까지의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구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RPA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인프라를 갖춰야 됐고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RPA 개발자, RPA 업무 계획자, 업무 전문가, 인프라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비용적으로 도입 자체를 꺼려하는 많은 계열사가 저희 두산 계열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우리나라의 회사의 다른 경우에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 대가 체계 및 운영비 체계를 개발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두 건의 업무라도 빠르게 구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한 건당 동일한 구축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업무 한 건당 1,000만 원이라면 두 건은 2,000만 원, 세 건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죠. 담당자는 업무를 선정해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운영 측면으로 보면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저희가 2시간 단위로 사용 계약하는 걸로 RPA석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2시간당 사용하는 임대 활용하는 이 계약 안에는 라이센스, 인프라, 기본 운영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서버, RPA 라이센스, 운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갖추실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DDI의 RPA의 평균 사용료는 2020년도에 주유수당 얼마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최저 시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RPA의 일을 시키시면 최저 시급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업무가 수행되게 되는 그러한 셈이 됩니다.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DDI RPA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3개의 업무를 동일한 시간대에 수행하는 아주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담당자는 30분간 A 업무, 그 다음 30분간 B 업무, 그 다음 60분간은 C 업무가 수행되도록 스케줄링 요청을 합니다. 그 스케줄링은 물론 DDI 담당자가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일 2시간 동안에 3개 업무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만약 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D 업무, E 업무, F 업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객사에서는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요일별로 수행 주기를 다르게 스케줄링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행이 되지만 B부터 B, C, D, E, F, B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C, D, E, F, G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행이 되고 토요일에는 H 업무, 일요일에는 I 업무 이런 식으로 2시간 내에 얼마든지 저희가 스케줄링 하는 거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수행이 될수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 업무나 보고서 작성 등 주 1회 혹은 월 1회 수행되는 업무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수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만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업무를 저희 DDI의 계열사들 그리고 DDI의 고객사들은 다수의 업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DDI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RPA 구축 및 운영을 진행해 오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시사점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프쇼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RPA 개발이 오프쇼 개발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는 고객 현업과 함께 위치해서 창원에 있는 지방사업장이나 유럽, 미국에 있는 해외 사업장에 출장을 반드시 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 굳이 현장에 있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던 것은 아니라 현업과 떨어져 있더라도 온라인 툴, 여러 가지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태스크 캡처와 같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저희가 쌓였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현재 유럽 계열사의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브옵스 체계의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리모트로 유럽 계열사의 신규 개발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데브옵스 형태에 관한 거 좀 더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프로젝트성으로 몇 개월 내에 얼마의 기간 동안 내에 정해진 기간 동안 내에
몇 개의 유스 케이스를 얼마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운영을 합시다. 이런 SI성 개발보다는 운영과 개발이 포함된 제가 말씀드린 데브옵스 형태, 일상적인 RPA 전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앞에서도 보여드렸고 저희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RPA 개발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그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자동화 요청이 되면 그걸 구현을 하고 구현이 된 걸 운영을 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 굴러가는 것이 효과적인 모델이다라는 RPA 확산에 있어서 효과적인 모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아이디어에 대한 수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자동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받고 평가하고 구현시켜 나가는 일련의 자동화 체계가 시스템화될 필요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달성된 자동화의 효과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RPA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도 아직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올해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두산그룹 내에 선 적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레슨스런들을 반영한 RPA 포탈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대외 시장에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두산그룹 내에서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DDI가 RPA를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일들과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진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뉴노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효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새로운 RPA의 확산 전개 모델이 요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RPA 확산과 전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